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여름을 달래는 단순 요리사, 웹진 요리사, 심플한 요리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덤으로 약성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단순 요리사 김홍경이 올시다. 오늘의 요리는 제가 저 충청남도에서 아주 그 골목에 줄을 서고 있는,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콩나물밥집, 콩나물밥의 비결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콩나물에 들어가 있는 약성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탐욕도 벗어놓고 분노도 벗어놓고 진심도 벗어놓고 청사는 날더러 말없이 살라고 하고 창공은 날더러 티 없이 살라고 합니다. 우리 티 없는 요리사, 단순 요리사, 재료 필요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포인트를 잃지 않는 독신 요리법입니다. 콩나물 요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콩나물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우선 약입니까? 독입니까? 예, 콩나물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우리 특이한 방법으로 콩나물을 이렇게 키웁니다만은 보통 콩을 이렇게 땅에서 키우면 이파리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콩나물 대가리에서부터 지하라고 할까요? 아래쪽을 길게 키우고 나면 콩나물은 기가 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가 성하게 됩니다. 콩나물 요리하실 적에 콩나물 대가리를 꼭 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고 요리하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인가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갔다가 그 동네 인덕원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보거집을 갔었어요. 복지리 집에 가니까 콩나물을 요리하는데, 보고 요리하는 데는 꼭 필히 콩나물 대가리를 띄고서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전통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음양학적으로는 항상 식물은 이 위에 있는 거와 이 뿌리 있는 것이 서로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뿌리 쪽이 길면 사람에게는 거꾸로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뿌리 쪽이 길면 사람에게는 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화가 나면 배가 이만큼 나오듯이 음독이 많거든요. 머리는 작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콩나물에서 만약에 여기를 띄게 되면 더욱더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좋은 콩나물을 잘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콩나물을 초한다 그러는데, 콩나물을 초하게 되면은 약간 열성이 가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한약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우황청심안에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교 다니시는 한의과대학교 예과 2학년 조한솔 선생님이 콩나물 약성가 한번 써보세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콩나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두황군이다. 대두, 큰 콩에서, 노란 콩에서 나오는데 이게 노란 것이 나와서 조금 도로로 말려서 대두황군은 치 근련하니 근육의 경련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네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콩나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콩나물 머리를 띄는 것은 우리들에게 양기를 넣어주고자 하는 뜻이고, 음독이 많은 보고에는 콩나물 대가리를 띱니다. 콩나물 그 충청남도 어느 그 지방에서 유명한 콩나물 밥집에 가서
너무나도 맛있어서 몇 그릇을 먹고 비방을 얘기해 달라니까 비방을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콩나물밥은 콩나물과 밥을 먼저 해놓고서 나중에 양념을 넣는 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독신자 우리 한의사 후보생 그리고 여기 한의과 대학생들, 콩나물 밥을 할 적에 쌀을 밑에다 넣습니까? 콩나물을 밑에다 넣습니까? 콩나물부터 넣습니다. 뒤에서 보살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왜 콩나물부터 넣을까요? 쌀부터 넣지 않고. 그리고 보통 때 넣는 물보다 물을 적게 넣어야 되겠어요?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예, 적게 넣어야 됩니다. 왜 적게 넣어야 될까요? 이미 콩나물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이미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독신자들 한번 콩나물밥 좀 해봐라. 제가 전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생들을 데리고 270명, 300명, 어떤 때는 500명 데리고 강의하고 합숙훈련도 하는데 가끔 제가 콩나물밥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뭐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밥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콩나물 양을 생각을 해서 물을 약간 자박자박할 정도만 넣어도 이게 충분한데 보통 때처럼 물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웹진 요리사, 단순 요리사가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지만 우리 독신자들, 우리 혼자 사는 분들 어느 날 입맛도 떨어져, 그리고 땀은 많이 나와, 그리고 웬일인지 기운이 떨어져, 그리고 근육이 자꾸 경련이 와. 쥐가 나네 이거. 쥐가 나.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슬통전이라 이게 무릎 슬자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을 이게 낙골전자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저 낙지백반 하시는 그 주인장들 여러분, 꼭 낙지백반집 매운 낙지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내옵니다. 얼마 전에 또 매운 돼지족발집을 가니까 또 시원한 콩나물국을 내오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수창만이라 수분을 소멸을 시켜준대요. 양기를 길러주기 때문에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뇨작용을 길러주기 때문에 수분을 싹 없애주면서 창만증, 배가 이상하게 불러오는 증상, 그러니까 살 빠지는 데도 좋겠죠. 더군다나 이것을 살짝 태워서 우황청심안에 넣으면 이 기운이 더군다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성이 심장으로 가라고 해서 콩나물밥 안에 미묘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콩나물밥은 그런대로 좀 질퍽질퍽하지 않게 너무 꼬실꼬실해도 콩나물밥 맛없죠. 약간 쫀득쫀득하게 하려면 찹쌀을 조금 넣는 것도 비방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생선초밥 비방이 뭐 따로 있습니까? 생선초밥도요 여름철에 쌀이 너무 흐물흐물하거든요. 생선초밥 할 때도 찹쌀을 조금씩 넣으면은 꼬독꼬독 쫀득쫀득해지죠. 네, 찹쌀은 원래 약성이 조금 차갑습니까? 덥습니까? 원래는 차가운데 오래되면 열하다고. 네, 찹쌀 약성가가 동의보감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찹쌀 약성가 이것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밥에다가 찹쌀을 꼭 넣을 필요는 없지만 찹쌀을 조금 넣으면 쫀득쫀득하게 되겠죠.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품 중에 찹쌀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웹진 요리사, 단순 요리사, 그리고 우리 독신 요리사와 같이 하는 공부 중에는 음양관이 숨어 있고 약성가가 숨어 있습니다. 대두황곤 치근년 소수장만의 슬통전. 배가 뺑뺑한 거 없어준대요. 여러분들 아주 뚱뚱하지 않은 분들, 아주 뚱뚱한 분은 이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체질로서 이상하게 거미배처럼 고창증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볼록부르고 아랫배만 이상하게 살찌는 분들, 콩나물 대가리는 띄시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콩나물밥을 해잡수면은 약간 꼬들꼬들 씹히는 맛은 없지만은 약간 물컹물컹한 맛은 있지만은 약성에 있어서 소수창만 수분을 없애주고 배를 꺼치게 하는데 기가 막히면서 무릎 아픈 걸 없애준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약인지 모르셨죠? 우황청심연에 들어가는데요 대두황고는 치근년이라
근육의 경련을 없애준다 그랬습니다. 찹쌀도 조금 넣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꼬독꼬독하게 만들었는데 찹쌀은 어떤 성분이 있나 한번 이 친구 다 외웠습니까? 책을 안 보고 네 어젯밤에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밤새도록 외웠군요. 이따가는 맵쌀 쓰기 바랍니다. 네, 이걸 유미라고 읽나요? 남이. 네, 남이. 찹쌀은 달고 서늘하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로 나온 찹쌀은 의외로 성분이 덥질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동의보감입니다. 남이는 달고 서늘하지만은 오래되면 오히려 따뜻하다 그랬어요. 오래된 찹쌀을 쓰시면은 여러분들 몸이 더워지고 바로 새로 나온 찹쌀은 몸을 좀 시원하게 합니다. 의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이는 달고 차가운데 시원한데 오래되면 오히려 열이 있다. 그런데 어떤 성분이 있느냐? 보익작용이 있다.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몸을 보호하고 익모초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 할 적에 익모초 하거든요. 익모초. 그래서 이익되게 한다. 역시 능이 보호하고 이익되게 하는데 곽병철이라 무슨 옛날에 어르신네 이름 같으네. 그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건 뭐 철자가 뭐하는 철자입니까? 이게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낫게 해준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 쓰셨네요. 우리 원래 이 칠원조기를 쓰신 저희 사부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해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라 다이제스트에서 이와 같이 알맞게 우리 한의학도들이 공부하기 좋게 칠원절기로 약상가를 써놓은 것입니다. 말만 호선 선생 동의보감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해암 선생님이 쓰신 칠원절구입니다. 남이 가만 구반열이라 이 찹쌀이라고는 달고 시원한데 오래된 것은 오히려 따뜻하다. 역시 보호하고 이익되는 작용이 있는데 광난을 치료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토사광난, 토하고 싸고 위로는 상토, 아래로는 하사, 상토, 하사하는 것이 그것이 광난이거든요. 광난 죽을 지경입니다. 뜨거운 물 찬물 섞어서 먹는 음양탕 여러분들 잊지 마시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위장이 너무너무 비어가지고 힘들 적에 찹쌀죽 음양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광난을 더불어서 치료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찹쌀죽 음양탕은 우리 독신 요리사들, 웹진 요리사, 우리 단순 요리사들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데 맵쌀, 찹쌀 조금 섞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이지장 교양, 위궤양, 속이 쓰리다, 트름이 나온다, 위산 역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에 한 8시간에서 12시간 장을 비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장을 비우신 후에 아침에 찹쌀과 맵쌀 팔팔 끓인 죽에다가 묽은 죽에다가 냉수를 부어가지고 뜨거운 찹쌀죽의 기운과 찬물이 섞이면 이 음양죽이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이지장교양, 위궤양, 위산 역류증 뭐 등등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빈속에 급하게 여러분들 냉수 들고 그다음에 딱딱한 밥 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찹쌀과 맵쌀 섞어서 혹은 찹쌀 몸을 좀 시원하게 하시거든 바로 찹쌀이 바로 생산된 거 몸을 따뜻하게 하시거든 한 1, 2년쯤 지난 찹쌀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살찌는 데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퉁퉁한 사람들은 조금 멀겋게 드시고 마른 사람들은 좀 진하게 드려야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라면죽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음양탕을 응용한 찹쌀 음양죽, 맵쌀 음양죽 혹은 맵쌀 찹쌀 섞은 우리 혼합 음양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본론은 지금 사실은 웹진 요리사, 단순 요리사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대두황건, 일컬어서 콩나물 이야기인데
콩나물밥을 줬다고 칩시다. 이제 찹쌀도 조금 넣어서 찐득찐득하게 콩나물 밑에다가 적당히 깔고 쌀을 넣고 자박자박할 정도로 해서 아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콩나물밥을 그냥 먹어요? 우리 저 모밀국수 같은 거 보면 옆에 이렇게 간장에다가 넣어서 먹는 것도 있는데 우리 콩나물밥을 이렇게 옆에다가 넣어서 먹습니까? 아니죠. 콩나물밥에 뭐를 만듭니까? 네? 예, 양념장을 만들죠. 콩나물밥의 비결은 콩나물을 잘 선택을 해서 때로는 기를 길러주고 싶을 때는 요걸 띄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띱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이 씹히는 맛이 좀 있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양념장을 만드는데 비방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콩나물밥에? 그리고 간장이 들어가시죠. 간장. 예. 간장이야 뭐 어르신네들이 좋아하신다면 조선 간장도 괜찮긴 하지만은 요새 뭐 간장이 하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뭐 옛날에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이라든가 장은 성인들이 좋아했던 음식인데 장이 아니면 음식을 들지 않았대요. 음양의 조화를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 간장만 넣어도 돼요. 사실 맛있을 때는 여러분들 콩나물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맨밥에다가 간장 넣어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치즈나 조금 있고 뻗어나 조금 있으면 배고플 땐 맛있죠. 반찬 타령하는 사람 시장이 반찬이다 이놈아. 조금 배고프게 하세요. 뭐 반찬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배를 골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수양명 대장경락과 족양명 위경락이라고 하는 양명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순위 회가동한다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맛있습니다. 그래도 요리집에서 간장만 넣어갖고는 그 집이 그렇게 장사가 안 되겠죠. 자, 콩나물밥에 우리 저기 독신자 남자들 있으니까 콩나물밥 먹어본 적 있을 때 간장 말고 뭐가 들어갔죠?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보살님들은 워낙 잘하셨어. 예. 그 다음에 뭐 들어간 거 봤어요? 콩나물밥에 예, 고추 조금 마른 사람들은 조금 삼가하시고 뚱뚱한 사람들은 청양고추 매운 거를 잔뜩 쓸어 넣으면 매콤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들은 조금 건져서 매운 고추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수신산이니까 매우면서 발산을 시키니까 콩나물밥이 아무리 찐득찐득한다 하더라도 고추를 많이 넣으면 고추부터 생각하냐. 간장에 또 뭐를 많이 넣죠? 간장에다가 양념으로. 그렇습니다. 파, 가위로 우리 실파를 쫑쫑쫑쫑쫑쫑 썰어 넣습니다. 물론 우리 한약에도 파를 쓰긴 씁니다만은 한약에서 넣는 파는 대파 중에서도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하얀 부분을 뭐라 그러죠? 하얀 부분을 총백입니다. 총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부분에서 이 실뿌리를 같이 씁니까? 안 씁니까? 같이 씁니다. 같이 씁니다. 왜 같이 씁니까? 요거는 띄지 않고 요거는 띄어서 그냥 보기 좋게 하지 왜 요거를 꼭 집어넣죠? 팥뿌리에서 이 실뿌리를 넣는 이유는 양기를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팥뿌리를 하얀 실뿌리까지 넣는 이유는 팥뿌리가 들어가는 처방이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알기 쉽게 무슨 산이 있죠? 팥뿌리가 들어가는 이름이 또 옆에 쳐다봐요. 마이크 들고 방아편의 하통에 있는 아랫도리가 차가울 때 산증을 치료하고 신장 결석을 치료하고 요새 많은 뚱뚱한 분들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반총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팥뿌리 총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총백이라고 해서 팥뿌리 부분에 실뿌리까지 넣은 부분을 씁니다. 이 이유는 아까 이야기처럼 뿌리 쪽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사람에게는 위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쓰게 되면 기운이 거들어 올려주고 여자들의 냉대하증, 남자들의 뚱뚱하고 냉한 사람의 전립선 비대증 혹은 감기가 올라당 말라당 할 적에 감기를 예방할 적에 특히 여름 감기 개도 안 걸린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코가 찡찡하고 어제 먹은 아이스크림이 수상하고 아랫배가 쌀쌀 아플 적에 팥뿌리하고 콩나물 뿌리만 다려 잡숴 보세요. 쥐나려고 하던 것도 없어지고 감기 기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우리 콩나물 우리 덮밥 콩나물밥에 들어가는 양념에는
대파를 쓰지는 않고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조그마한 파를 가위로 실파를 넣어서 넣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끝내줍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간장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없는 살림에 파까지 넣었으면 이제 황홀할 지경이죠. 왜냐하면 이미 찐득찐득한 부분은 콩나물밥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량이 조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요리사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집에서 해먹는 건 요 정도 하더라도 조금 걸프렌드가 왔을 때 이게 좀 멋을 부린다면 여기다가 뭐를 좀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뭐요? 참기름. 그렇습니다. 참기름 약성가 김태민 선생, 상지대학교 출신 참기름 약성가 여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밥 하나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됩니다. 참기름이 이 방향 앞편 약성가 있나요? 잘 모르겠으면 들고 왔었어요. 괜히 외운 척 하지 말고, 머리 좋은 척 하지 말고. 네, 참기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마유요? 네, 참기름도 여러분들 기가 막힌 약성이 있어요. 콩나물 하나하나에 십전대보탕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뭐 황기에다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은행 넣고 뭐 밤 넣고 뭐 오만 고통 다 여러분들 해서 그거 달에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밥에 전부 지금 들어간 게 파, 고추, 참기름 전부 육군만 들어갔는데, 아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이 풀초자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좀 지상에는 육군 같은 것이 좀 들어갈 건 없을까요, 여러분? 조금은 그래도 좀 진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 콩나물 우리 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그러면 저 정도만 해도 끝내줍니다. 이제 살 안 찌려면 저 정도로 끝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하는 집에 가면 뭐를 숑숑숑숑숑 썰어 넣어놨죠? 예, 소고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송송이 소고기로 싹 뽑아달라고 그래서 조금 너무 느끼하게 볶지 말고 여러분들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저기다 넣어주면 맛이 있겠죠. 자, 효과적이면 단순 요리사 치고는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콩나물밥에 간장 얘기했으면 끝나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약간 매콤하게 우리 매운맛을 넣어서 오행상으로 금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맛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예, 컨닝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외워야지. 자, 목화 토금수 5가지 맛이 있는데, 금기에 해당하는 맛은 매운맛이요, 토기에 해당하는 맛은 단맛이요, 요거는 신맛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애가 말랐다 싶으면은 식초 조금 따로 넣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괜히 다 배려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쓴맛인데 쓰고도 조금 더웁게 하는 맛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고춧가루가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간장은 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짠맛의 오행숭에 숙이, 신맛의 오행숭에 목기, 쓰고 매운 거에 해당하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약간 달짝지근한 설탕도 여러분들이 조금 넣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넣기 바랍니다. 한여름철에 보양식 콩나물밥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웬만한 우리, 자, 다시 한번 콩나물밥을 찐득찐득하게 찹쌀도 조금 넣어서, 오래된 건 좀 열이 있고 약간 새로 나온 찹쌀은 약간 서늘한데, 이런 것이 광난도 치료한다 그랬으니 쫀득쫀득하기 위해서 잘 만드는 우리 콩나물밥이 있는데, 거기에 고춧가루 넣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소고기 송송이도 좀 넣었죠. 파도 좀 썰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기름 조금 넣는 거. 참기름 안 들어가면 맛이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 배고플 때야 뭐 별 문제 없지만. 그런데 요거는요, 참기름은요, 몸이 좀 뚱뚱한 사람한테 참기름을 많이 듬뿍 넣어주면은 이것은 설상가상일까요? 아니면 금상첨화일까요? 뚱뚱한 사람에게 자꾸 참기름을 한 숟갈씩 더 넣어줬다. 여러분, 우리 음양관을 생각하면서 마른 우리 아들에게는 참기름과 식초를 조금 많이 넣어주고, 뚱뚱한 우리 딸에게는 고춧가루를 좀 듬뿍 넣어주는 거.
이것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뚱뚱한 아들에게 참기름을 많이 넣어줘요. 거기에다가 다음에 더 넣는 것이 있는데, 충청도 지방의 유명한 콩나물밥집에서 마지막에 넣는 비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아내려고 6개월 동안을 거기를 다니면서 들락거렸는데, 뚱뚱한 사람에게는 설상가상이지만 우리 마른 아들, 피부가 너무 건조한 사람에게는 금상첨화인 양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디서 조금 채취해서 넣는 게 있습니다. 참기름처럼 미끌미끌하면서도 이것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참기름도 알겠는데, 이거 파도 알겠는데, 고춧가루, 어떤 집은 또 마늘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예, 마늘 다진 것도.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 부추도 넣습니다. 아, 부추도 잘게 썰어서는 누가 말려요. 그거는 이제 뭐 형편 따라 가는 건데, 그 집의 비방, 오늘 전국에 콩나물밥집 하는 우리 주인 양반 여러분, 혹시 그걸 넣고 안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기념으로 살짝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자, 뭘까요? 이 자리에서 알아맞추는 분, 혹시 참기름처럼 미끌미끌하면서도 담담하면서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채취라고 할까,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네, 여기에 들어가 한번 추측해 보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콩나물밥을 조금 더 매끌하게 해주면서 참기름처럼 기름 성분도 없으면서 매끌매끌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게 그 집의 비방이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눈치가 빨랐으면 그 옆에 잔뜩 벌어져 있는 그걸 보고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저는 딴 생각만 했었어요. 그 집의 비방은 바로 계란 노른자 삶은 거겠습니까? 계란 흰자 센 거겠습니까? 계란 흰자만 골라. 어쩐지 그 집에 가보니까 뒤에 그냥 계란 깨진 것이 잔뜩 있어서, 저거나마 계란 막기, 계란말이, 뭐 계란 삶은 거 냉면할 때 넣느라고 쓰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콩나물밥집에서 계란 노른자는 싹 걷어내고 계란 흰자를 넣는 거, 이게 기가 막힌 비방이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우리 보살님 여러분, 요리사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이 태반이시겠지만 혹시라도 콩나물밥 요리에 계란 흰자가 들어가는 걸 모르셨거든. 잘 응용하시되, 참기름과 계란 흰자는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끈끈하고 찐득찐득하고 저축력이 강하고 몸에 가면 수분을 넣어주고 단백질을 넣어주고 기름을 넣어주는 것들이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음적입니다. 네. 몸이 뚱뚱한 사람은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예,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뭔가 건조하고 매운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밥에 여러 가지 질퍽질퍽한 거를 넣어주지 말고, 차라리 그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쌍용 빌딩 근처에 있는 꼴뱅이 안주에 살살 넣어주는 명태 찢는 거, 돈이 좀 있으면 대구포 같은 거 조금 찢어 넣어주면 콩나물밥 잡수시면서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건조한 기분이 들어서 퉁퉁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참기름, 마요, 참기름은 성냉하니 성품이 좀 차갑다고 그랬습니다. 뚱뚱하고 냉한 사람들은 참기름 너무 많이 썼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참기름을 뺄 수 있는 게 음양관입니다. 마요, 성냉, 선해도가니 모든 독을 잘할 선자입니다. 잘할 선자, 해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르고 열 있는 사람들의 피부병,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마르고 열 있는 사람 피부병, 폐결핵, 소위 음허화동이라고 하는데, 음기가 허해가지고 화기가 동하는 등자는 있는데 여기 기름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심지는 자꾸 올립니다. 그런 환자분들 제가 최근에도 많이 봤어요. 경인 내내 아주 고생하는, 속된 말로 작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콩나물밥 좋아하시대. 마유 이거 성품이 냉하고도 기름기 많으니까 듬뿍 넣어서 한두 숟갈씩 넣어서 잡숴도 괜찮습니다. 뚱뚱하고 냉한 사람들은 참기름이 별로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 이상하게 주스도 먹기 싫고 참기름 같은 거 별로 먹기 싫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원하는 대로 그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해독, 해독을 시켜주고 능제백병이라 모든 여러 가지 100가지 병을 치료하고 무부족이라 부족함이 없다. 아주 그냥 찬송가 일변도입니다. 찬송가 일변도. 동의보감 우리 방가간편에 찬송가 일변도로 있더라도 참기름? 그거 기름 아니야, 기름. 뚱뚱한 사람 왜 기름을 자꾸 넣어? 여러분들 자동차도 기름 많이 넣으면 잘 안 가요? 엔진오일 많이 넣으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을 넣는 것은 뚱냉 체질에게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면서 우리 아들 경인당에서 애가 자꾸 피부가 마르고 애가 더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나고 그냥 그 눈은 자꾸 충혈이 되고 그렇다. 참기름 듬뿍 넣어서 계란 인자도 듬뿍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나물밥에도 음량을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양식품 또 혹은 참기름이나 계란 인자를 많이 넣으면 보음식품, 그래서 음량을 다 보하는 우리 콩나물밥으로서 여러분들 오늘 웹진 요리사 단순 요리사 여러분들 오늘 콩나물밥을 공부했습니다. 눈이 온 뒤에다가 또 뭐가 또 왔다는 거예요? 서리가 또 내렸단 말이에요. 내 상지대학교 한의대 교수님들 내 훌륭한 제자를 키웠군요. 네, 박수부터 감사하네요. 설상가상 시리즈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뚱뚱한 우리 딸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죽을 먹이는데 라면을 끓여주는데 첫째 뚱뚱한 우리 딸 사리곰탕면을 먼저 쌀죽을 끓인 후에 사리곰탕면을 넣어서 거기다가 뻗어 치즈를 넣어서 느끼하게 준다. 설상가상이겠습니까? 금상첨화겠습니까? 금상첨화 한번 써봐요. 다 금상첨화. 여기 경희대학교 한의과는 교육을 잘 시켰나 한번. 금상첨화 설상가상 시리즈. 우리 아들이 뱃상 말라는데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누구누구 울리는 매운 라면 표현은 우리가 함부로 상표는 얘기하면 안 되죠. 매운 라면만을 맨날 작사를 낸다. 설상가상입니까? 금상첨화입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아랫배가 차갑고 맥주만 먹어도 설사가 나오는데 참외를 계속 깎아 먹는다. 설상가상입니까? 금상첨화입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아들이 소주나 양주를 좋아하는데 가끔은 오이를 팍팍팍팍팍 깔아서 오이 소주, 오이 양주를 넣어서 먹네. 금상첨화입니까? 설상가상입니까? 어렵죠. 이놈 술을 아예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술 먹는 걸 생각하면 설상가상이지만 그래도 소주나 양주에다가 오이를 좀 갈아서 넣는다. 금상첨화라고 말하기는 좀 고약하네요. 그나마 음양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철에 여러분들 해변가에 가면 홍삼, 해삼, 그리고 여러분들 상추도 적상추, 파란 상추. 우리 빨간 적상치, 파란 상치, 어떤 것이 더울까요? 이왕의 상추는 차긴 차지만 자꾸 상추 하는데 상치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빨간 적상치, 빨간 홍삼은 보통 홍삼이나 호통 상치보다 약성이 조금 더울까요? 찰까요? 약간 덥습니다. 우리 아들이 홍삼을 좋아한다. 몸이 차갑다. 해삼이나 홍삼이나 몸이 차긴 마찬가지고 뚱뚱하고 우리 딸이 냉대화가 많다. 그런데 몸이 뭐 홍삼 먹거나 해삼 먹거나 뭐 어차피 냉대화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이나 해삼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해삼보다는 홍삼이 비싼 이유는
그리고 파란 상치보다는 빨간 상치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맛도 좀 쌉싸름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시원한 것 가운데 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 여름을 이길 적에 같은 해물을 먹더라도 약간은 몸을 덥게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리 강좌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 저에게 가지고 있는 3가지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공부에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경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보물, 폭로 시간입니다. 사람의 정력이라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첫째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의학의 3보는 정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기가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니까 살기가 싫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죽음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선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서의 첫째 보물은 정입니다. 자, 불교에서 2번째는 뭐죠? 법이죠. 깨달은 분들이 시설을 해놓은 법, 8만 대장경. 부처님께서 구고정령, 입이 쓰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매번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체 사장이 한 가지의 노선을 바꿔서 이야기를 할 때 800번 이야기해야 된다. 800번. 저 친구 팔 좀 걷지 말라고 지금 790번째 얘기했는데도 오늘 아침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랬지. 709번 얘기했는데 또 걷고 있어. 또 조금 덥다고 말했다. 그냥 나하고 싸울 태세로 말이죠. 뭐를 하나 바꾸려면 여러분들 800번을 잔소리해야 된대요. 저도 아주 고약한 습관이 몇 개 있어요. 꼭 발을 창문에다 대고 자는 법.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가지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까? 차게 해야 됩니까? 밤에 조금 양말 벗어놓고 창문에다 꼭 대고 자고 아침에 재채기가 안 그래야지도 또 밤에 이렇게 자도 어느새 돌아가 있어. 나침반처럼. 여러분들 습관 하나 바꾸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한의학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기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불법성 삼보와 정기신 이 3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첫째는 선체력, 정기를 기르시되 정이 없으면 기도 없고 기가 없으면 신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애들이 노래 부르고 막 불고기를 거먹고 장어구이를 30만 원치 때려 먹어도 뭐 기력이 없어. 그래, 니들 먹어라, 노래 불러라, 나는 가서 잔다. 첫째가 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째가 기, 3번째가 신입니다. 불법숙 삼보와 정기신 삼보는 부처님법의 삼보와 한의학법의 삼보는 나란히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눈을 감으시고 여름철의 더위는 고요함으로 혹은 날뛰므로, 뭘로 얘기해야 되나요? 여름철의 더위는 고요함으로, 추위는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제가 시그널 뮤직으로 준비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틀어드릴 안치환 씨가 노래하는 풍경달다 들으시면서 눈을 한번 지금 감으시기 바랍니다. 앞생각 끊어지고 뒷생각 끊어지고 오직 이 자리에서 간지러운 자리를 주시하시든지 혹은 아픈 자리를 주시하든지 들숨 날숨 호흡을 주시하시든지 혹은 상근기 달마다서가 말씀하시되 오가는 생각을 주시하시는 관심법을 행하시든지